부터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 월드와이드 최강막강 에이스 그룹 썬파워 송패밀리 해피하우스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골드 안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은 캐디였고요. 지금은 앞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가장 이제 장녀로서 저희 동생들을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됐고, 부모님도 케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가 만나게 된 루비셀 아이템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회사 안에서 루비셀 아이템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스폰서님은 김재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이제 김재희 스폰서님이 있음으로 해서 김인혜 스폰서님과 더 친밀감이 생기고 더 친해지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제 상위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정말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지 못해도 같이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업이라 재밌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 한 일은 어차피 똑같이 저의 고객님 그리고 저의 파트너를 계속 똑같이 만나게 됐지만, 저를 다시 다지는, 항상 다지고 있지만 또 다지고 또 다지는, 왜 내가 안 되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였더라고요. 저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잡고, 제가 서울 가서 저희 회장님 강의보다 못하지만 돈을 내고 가서 또 어떻게 해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성공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그러고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저를 어떻게 다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행동해서 액션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요번 주는 또 저의 고객이자 저의 친구이자 제가 왜 이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찾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동생 아기가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열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수두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좀 맹신도처럼 저는 크림을 듬뿍 얹어놨어요. 팔에다가. 애가 뭘 하든 말든 듬뿍 얹어놨더니 이틀 만에 싹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생한테도 한 번 더 알려주고, 또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건 저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줘야, 제가 확인을 시켜줘야 그걸 더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환 대표님도 계속 만나뵈면서 그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자 선언문을 외쳤고, 저는 매일같이 그 부자 선언문을 외치면서 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대표님들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힘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이재희 대표님은 지금 하실 수 없는 것 같고요. 저의 스폰서님이시자 신규 사업 설명을 아주 맛깔나게 해주실 거고, 또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희 대표님의 스피치를 듣고 또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재입니다.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학을 선도하는 줄기세포 전문기업 주식회사 아프로존에서 썬파워 송해피 원주 해피하우스에서 김인혜 다이아몬드님을 직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전 세계 화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신규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하면서요. 오늘 저에 대한 얘기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게 잠시만요. 종류가 이렇게 있지? 창을 여러 개를 띄워 놓으니까 공유하는 게 좀 헷갈려졌네요. 네. 저는 원래 전직이 캐디였었고요. 그 전 전직이 제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나름대로 실력도 쪼금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운동은 결국에는 기록을 내지 못하면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록이 안 나와서 실업팀에서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다음에 제가 선택한 직업이 캐디였습니다. 캐디를 제가 11년을 했어요. 제가 운동할 때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5살, 6살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진 한 13년, 14년을 한 거죠. 캐디도 11년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 한 10년 이상씩은 꾸준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인제 여의치 않게 제가 기록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만을 두게 됐는데 캐디할 때는 제 자의로 그만두게 됐어요. 첫 번째는 사실 처음에 캐디를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여자가 하기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도 이만하면 잘 벌고 어떤 특별하게 기술 필요 없이 내가 거기서 인제 그 안에서 기술 습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은 유아주중반을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아기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내가 출근해서 아기가 인제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내가 퇴근을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버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주말반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에만 일해도 200만 원을 넘게 버니까 이거 여자가 하기에는 '체력 관리만 잘하면 진짜 괜찮은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일할 때 좀 안전제일주의로 일을 해서 10년 동안 타고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10 년째 되는 해에 타고 사고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 미간에 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험 혜택도 별로 못 받았어요. 캐디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에 위험 직종이기 때문에 안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병원 치료비 20만 원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것도 고객님이 저한테 12만 원을 먼저 줬다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고객님한테 줘야 된대요. 그래서 12만 원을 뺀 8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2달을 일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위험한 일을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그때까지도 캐디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어 문제는 회사에서 저한테 해 줬던 거였었어요. 제가 2달 동안 일을 못 했는데 보험료가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는 '얘가 생활이 힘들겠구나.' 시즌 중에 다치게 되면은 비시즌일 때 생활비가 좀 많이 모자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완전 시즌 중에 2달을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경기팀에서 저한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마웠죠.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경기팀에서 돈을 모아서 줬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타고 사고 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50 대였어요. 그 언니한테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50 대인 사람은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고 지금 당장 그만둬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말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반가운 거예요. 근데 30 대인 저는 일을 좀 더 오래 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경기팀에서 돈을 걷어서 준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나이 먹어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은 저런 대접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일을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나중에 뭐라도 해야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없고 어디 취직하기에 경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왼쪽에 보이는 집을 아산에다 지었습니다.
배방에 삼성전자 있는 데고요. 저 땅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처분을 못해서 급매로 나오도록 땅을 굉장히 이제 좀 싸게 잡고 제가 반지경으로 목수 구하고 골조하시는 분 구하고 페인트 칠하시는 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반지경으로 좀 싸게 지었습니다. 위에는 딱 저만 살고요. 밑에 상가를 이제 세를 주려고 지었는데 저것도 되게 나름 머리를 많이 쓰고 지은 집이었어요. 어 층수가 작으니까 층고를 높여서 이게 다 복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1 층도 복층으로 설계가 되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2 층도 저희 집이 저게 실평수가 계단을 빼고 한 1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넓게 쓰려고 복층으로 넣었습니다. 2 층으로 안 넣은 이유는 2 층으로 넣으면은 그게 평수로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층으로 넣으면 그게 다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나름 머리를 엄청 많이 쓰고 지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어 놓고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진짜 손이 똥손이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집에서 놀고 있는 저를 보고도 만두를 빚을 때는 제 동생을 남동생을 불러다가 만두 빚을 정도로 제가 완전 똥손인데 막상 내가 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다행인 건 저기가 상권이 괜찮아서 상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돈으로 제가 은행 이자는 이제 내고 있거든요. 깔고 앉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돈 깔고 앉아서 이자를 내느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제가 생활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은행 이자만 대신 내주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또 찾아야 하는데 저 집 짓고 얼마 안 돼서 김인혜 스폰서님을 뵙게 됐죠. 제 얼굴이 캐디를 하다 보면 비 맞고 바람 맞고 눈 맞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얼굴처럼 들리다. 많이 늙었죠. 저게 2017 년도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제가 원래 좀 많이 동안이었다고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굉장히 좀 동안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캐디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늙더라고요. '아 햇빛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했는데도 훅훅 늙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은 이 얼굴을 젊었을 때 얼굴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 만약 그게 진짜 가능하면은 우리나라 K-뷰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유럽 화장품들도 엄청나게 기술 좋은 애들이 많은데 '왜 걔네들은 못 만들고 너네만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해서 안 믿고 이네 스폰서님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네 스폰서님이 절대 굴하지 않았죠. 그분이 굴하지 않았던 건 첫 번째,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도 역시 제품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저한테 밀어붙였습니다. "책임질게. 너 이거 쓰고 안 좋아지면 내가 책임질게." 도대체 이걸 쓰고 안 좋아졌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까? 그걸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근데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써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2019 년도 사진이에요. 2년 썼는데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졌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사진을 안 넣었는데 제 완전 과거 사진을 보면은 24살 때 얼굴도 사진이 오랬었어요. 어. 이쪽 사진이 24살 때 얼굴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이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찍었었는데 얼굴도 크고 이마 주름 때문에 확실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기도 해요. 그 이마 주름이 주름이 아니고 사실 흉터입니다. 이마가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게 좀 잘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푹 패여 있었어요. 그게 많이 차오르더라고요. '오 세상에 이런 화장품이.' 근데 이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 제가 여기에 이마에 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 얼굴이 작아졌네? 뭔가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광이 나네?' 그러니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내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저도 멋모르고서는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솔직히 인제 저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팔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구매를 해서 제가 팔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매출이 분명히 세트를 큰 세트 사서 살 게 없을 텐데 매출이 자꾸 나오니까 어느 날 김윤혜 스폰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혹시 거기서 제품을 팔고 있느냐?" "어 언니들이 얘기해서 팔고 있다." 네.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걸 제품을 쓰고 있는 중에는 루비셀의 루자도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제품 가격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나도 내가 혜택 보고 싶어서 한 번에 큰 세트 사 가지고 재구매 수당이랑 소비 수당 받으려고 내가 이 세트 샀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왜 그렇죠?"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이름을 알고 있어. 가격도 알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을 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한테 사겠느냐 아니면 누군가 이게 나름의 이 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겠느냐 이걸 딱 물어봤을 때 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를 언니들한테 전달하고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당신이 알아야 팔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사 가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소비자일 때도 제대로 전달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알아야지 떠드는 스타일인데 그전까지는 언니들한테 그냥 나 이거 써. 나 이거 써." 했는데 그냥 나갔거든요, 제품이. 너무 확 바뀌긴 했었어요. 제가 한 2 주부터 언니들한테 "주사 맞았냐? 병원 갔다 왔냐?" 이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내 얼굴을 보고 일단 홍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사실 싫었어요. 그래서 본사를 가서 교육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본사 교육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김윤혜 스폰서님께 뭐 여쭤보고 "언제 갈까요? 같이 갈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때 저는 아산에 살고 이내 스폰서님은 원주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단톡방에 강의 일정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듣고 싶은 강의 저 혼자 가서 듣고 왔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뒤에 혼자 앉아서 저 강의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고 이랬었거든요. 어느 날인가 송희정 스폰서님께서 낯익은 누군가가 와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혹시 김인혜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갈 때는 스폰서님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본사 강의만 들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진국은 애프터에 있더라고요. 애프터에서 실제적인 체험 사례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나오고 미팅할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저 땐 저렇게 하면 좋구나.'라는 게 애프터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모르고 본사에서 인제 박사님들이 강의해 주는 고것만 딱 듣고 내려오고 회장님이 얘기해 주는 비전 강의만 딱 듣고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거를 1 년을 제가 넘게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저는 제가 의심이 되게 많은 편이라 저희 왜 회원가입할 때 통장 계좌번호 넣잖아요. 저는 그걸 아예 새 통장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누구도 내 통장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이 많아 가지고. 그 통장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여행 가기 전에 '그 돈 빼서 여행 갔다 와야지. 저는 거기에 한 1 0 0만 원쯤 있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소개를 하고 소개 수당이 얼마 들어가는 보상금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듣기는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내가 뭐 얼마나 뭐 전달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러니까 '한 1 0 0만 원, 2 0 0만 원 들어있나?' 싶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언니 이거 좋아. 이거 써 봐. 나 이거 지금 써." 이것만 했는데 5 0 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돈 빼서 베트남 가서 1 주일 동안 골프 치고 열심히 재밌게 놀았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좀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내가 앞으로 태기를 해서 천년만년 먹고 살 수는 없어.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마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전업으로 뛰어든 게 아니고요. 저는 조금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조심성도 많은 편이에요. 주말반을 갑니다. 주말반을 가도 2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활동비는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하기를 하고 주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본사 강의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본사를 일단 가요. 왜냐면 제가 알아야지 뭔가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막상 이제 가서 일단은 거기 가서 듣는 거 위주로 했어요. 들어서 내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내 주변인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는 시간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제품을 쓰고 같이 전달을 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그런 리더 찾기 게임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이게 저도 한 번에 깨닫지는 못하고 여러 번을 진짜 몇 달을 들어야지만 하고 알겠어요. 처음에는 한국말이니까 듣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떠들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떠들 수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앞으로전에 대한 비전과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제 백신 나와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는 2차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은 인제는 만나서 사적 모임을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국내도 인제 백신이 인제 쭉 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은 인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거 좀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도 코로나 이전 세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뭔가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래도 오프라인 기피 현상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이 병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우리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을 해야 할 거예요. 달라질 풍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배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쿠팡 배달원 모집하는 거 그리고 인제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배달하는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번다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인제는 어떻게 하나요? 쿠팡도 인제는 로봇들을 샀어요. 배달하는 로봇. 지금 서울에서는 제법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신기해 가지고 걔네 앞에 이렇게 막고 서 있으면 길 비켜 달라고 말도 한답니다.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인제 많이 제법 이제 생기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거 벌써 시연을 했고요. 미국도 지금 이거를 법안 통과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걸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인제는 사람이 했던 일들을 많이들 바꾸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유혜 스포츠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절에서도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와. 인제는 종교도 이제 어느 날인가는 AI가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연설해 주는 그런 목사님 AI 목사님이 생기는 날도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도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의사 면허 시험 통과한 로봇 의사가 있고요. 약사들도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이미 굉장히 빠르게 이런 AI가 도입이 되고 있어요. 항암제 조제하는 로봇도 생겼고요. 로봇 약사가 지금 현재 중국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아직 자료 첨부를 못했는데 최근에 본 자료 중에는요. 인제는 더 이상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레시피만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은요.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그 3D 프린터기로 약을 이제 그때그때 바로 뽑아냅니다. 이게 나중에는 집에서 뽑아내는 시대까지도 올 것 같아요. 아파트도 인제는 저도 집을 지었을 때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었던 게 인부들 때문이었는데 사기 정말 많이 치고요. 정말 머리 아파요. 집 질 때. 근데 인제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3D 프린터기로요. 기계로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인부 딱 2명만 필요해요.
기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두바이에서 실제로 3D 프린터 기계로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 1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레시피 같은 걸로 3D 프린터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누구나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직업들이 없어질 날이 곧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은 배달하는 그런 직업들, 그리고 운전 쪽에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 가장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직업들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가장 위험해지는 게 보험, 그리고 자동차 수리 쪽입니다. 최근에 전기 자동차 많이 생겼잖아요. 테슬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1급 자동차 그 정비사분 계세요. 장애인으로 돼 있는 분. 그분이 본인이 전기 자동차가 2개가 있는데 1년 동안 그 부품 교체라든가 그 어떤 이제 수리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20만 원이 안 나왔답니다. 그 2대 자체가. 2대를 다 해서. 우리는 일반 전기 자동차가 아닌 기계 자동차를 몰면서는 1년을 몰면서 어쨌거나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와이퍼를 간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2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전기 자동차는 한 달에 충전을 해서 쓰는 비용이 본인이 옛날에 쓰던 그 자동차 비용이 기름값 50만 원이 나왔는데 전기 자동차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월에. 그리고 부품을 교체할 일이 거의 없대요. 전기 자동차 자체가.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을 정리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것도 자료 첨부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기술들이 많이 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좀 더 빨리 앞당겨졌어요. 원래도 굉장히 빠르다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많이 빠르게 됐죠. 그러면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 그리고 유통, 소비 전 과정이 모든 게 연결이 되고 지능화되면서 이제까지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것들이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소비가 무조건 마트 가서 사야 되고 인터넷에서 내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 이제 판매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소비자는 크게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료 결제를 시키죠. 한 달에 6,000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6천 얼마 정도를 내면은 내가 구매를 뭔가를 할 때마다 포인트로 그거를 더 돌려준답니다. 그 포인트로 제품 구매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거에서 보는 쿠키도 뭐 얼마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개이득이래요. 근데 어쨌건 그거는 내가 유료로 가입하는 멤버십인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료 멤버십이 아니죠. 더군다나 앞으로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들어가는 생산 이런 소비자까지 오는 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이렉트 방식이잖아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사실 어때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굉장히 모든 게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생산자가 소비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굉장히 빠르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선진화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그거를 소비자들이 좀 더 이득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군가는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돈 벌 수 없어. 일반인들이 성공하기 힘들어.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매출은 계속 늡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어떤 회사하고 같이 해야지, 내가 어떤 물건을 취급을 해야지만 나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재무제표였었어요. 나는 이걸 사업으로 할 거니까요. 가맹점 사업 하시는 분들이 회사 설명하러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프로존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프로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루비셀이라는 제품 우리가 같이 요거를 하고 있잖아요. 아프로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는 재무제표를 떼봤고요. 이 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하나하나 저 스스로 혼자 검증을 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성격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대전에서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굉장히 적은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을 전달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오픈한 회사가 매출 51억을 찍었습니다. 한 해에.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미용과학 부문 대상을 장영철 과학기술대상에서 받았는데 장영철 과학기술대상엔 원래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문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한테 이 상은 줘야 되겠고 이 부문은 없고 해서 부문 자체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문에서 받은 회사가 또 한 군데가 생겨서 이제 저희 말고 두 군데예요. 근데 이 부문을 만들어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최초고 우리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는 본사를 이제 논현동으로 옮겼어요. 서울로 확장 이전을 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4년도 매출은 330억을 달성을 했고요. 돈을 이제 진짜 많이 벌고 정말 고속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다단계 업계에서는 정말 이게 이례적인 일인데 4억을 지었습니다. 역삼동에 지금 이제 세비앙스 병원이 있는 건물을 지었고 현성 제1 빌딩이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글로벌 아프로존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2015년도까지는 누적 매출이 1,050억을 달성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본사 신사업을 서울 역삼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존 건물 현성 제2 빌딩을 이제 건립을 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요번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이제 오픈식을 하죠. 작년 12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강서 마곡지구에 이제 R&D 센터가 지금 생겼습니다. 아프로존의 성장력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2020년도에 누적 매출 6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내년 2022년 1조 매출을 목표로 두고 업계 5위를 달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이 곧 하겠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비전이 있는 회사니까요. 현성그룹은 제조부터 R&D, 유통, 의료까지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비전을 봤어요. 내가 유통만 하는 회사라고 하면 제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의 품질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서도 타격을 볼 수 있겠죠. 제조도 내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하는 사업자들하고 내가 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R&D 센터 그리고 제조도 직접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납품이 가능한 CGMP 인증을 받은 이제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 전문 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줄기세포가 앞으로 시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의료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닥터 세비앙 이 병원까지도 같이 해서 어느 모로 보나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13조라고 해요. 근데 이 바르고 두드리고 문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화장품 시장을 우리는 뿌리는 거 하나로 원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커피 시장 6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피부에도 좋고 맛도 좋은 콜라겐 커피로 이 시장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두피 케어 시장 4조라고 하는데
우리 요번에 나온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케어 제품 가격은 훨씬 더 싸지고 제품 품질력은 더 우수해졌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착해졌다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 4조 원인데 우리 아큐라, 서큐라이프, 그리고 바이탈피까지 이거 하나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품력이 우수하거든요.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드렸을 때도 피드백이 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에요. 제품력은 이제껏 제가 소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나 얘기를 해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제품들. 오히려 고객님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계획만 잘 짜면요. 이런 4조 원짜리, 13조 원짜리, 6조 원짜리 시장들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시장이 5천억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시장이 사실은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R&D 센터 우리 이제 오픈을 하면서 제가 사실 여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에메랄드부터 갈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한테도 공개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피부 임상 센터라든가 이제 뭐 제형 연구소라든가 뭐 디자인 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일 기대가 큰 게 셀뱅킹입니다. 이 셀뱅킹에 내가 내 세포를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써먹을 수 있는 시장이 다 올 겁니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이 시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 이제 우리 다산 R&D 센터인데요.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와 이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그냥 건물을 그냥 막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녹색 건축 인증까지 했습니다.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거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건물 자체도 우리 요거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거 층고가 일반 건축물보다 굉장히 높아요. 셀뱅킹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들 그 층고 높이보다 거의 배로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짓는데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건축 비용이 많이 비싸집니다. 제가 높이 지어봐서 알아요. 일반 2층짜리 건물이 아니고 저희 집이 2층인데 4층짜리 높이거든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건물을 지면서 녹색 건축 인증까지 받은 것 자체가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회장님은 야망도 있으시고 욕심도 있으시지만 그만큼 어떤 그런 양심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린 등급을 받는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에도 저는 굉장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정말 멀리 보고 있구나. 남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이 회사는 진짜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시장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한테 좀 더 쉽게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카카오톡 이용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보받을 수 있는 풀침, 그리고 오토십. 오토십도 사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회원 가입하기 싫어. 근데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는 싶어라고 인터넷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 이지패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제품 구입도 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제품 전달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화장품 시장 레드오션이야. 화장품 시장은 이제 끝났어. 너무나도 경쟁하는 데가 많아. 많은 다단계 회사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딱 이겁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다 모든 회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해. 그 중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 보면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 자체가, 경쟁하는 부분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줄기세포 전문 기업이고요. 화장품을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뿌려놓은 화장품을 시초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죠.
화장하는 문화를 바꾸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박람회를 못 가고 있는데 제가 김윤혜 스폰서님 덕에 그 박람회를 생길 때마다 항상 갔어요. 그럼 화장품 쪽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신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거나 비비거나. 근데 비비는 제품들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옛날에 나온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갖고 나온 제품들이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다 뿌렸어요. 근데 굉장히 허접한 기계로 뿌립니다. 나중에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계가요. 2리터 생수만한 게 휴대용이래요. 저 처음에 그 농약 뿌리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기계들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했던 게 어디냐면 아프로전에서 시작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왼쪽 화장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안정석 대표님의 화장대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졌죠. 저는 저거보다 더 컸어요. 더 많은 화장품을 갖고 있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뿌리기만 해도 훨씬 더 이 많은 것들을 이게 바르고 두드리고 문지를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이 좋아졌죠. 끝도 없이 넓은 이 뷰티 영역에서 온리 이거 뿌리는 거 하나로 이 시장을 주름 잡은 아프로조는요. 연예인들도 뿌리고요. 국내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모델인 나오미 캠벨 이런 분들도 뿌립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준 김국률 회장님 20년 전 얼굴이 왼쪽이거든요. 40대 때시래요. 근데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환갑 전에 찍으신 사진이에요. 지금은 더 이 얼굴보다 더 번쩍번쩍하시죠. 그리고 훨씬 더 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염색 안 하신대요. 이렇게 젊어진 얼굴에 염색마저 해버리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까 봐. 박나은 탑리더님 굉장히 그전에도 예쁜 얼굴이셨어요. 근데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이제는 가장 부러운 건 그거죠. 예뻐지고 젊어졌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강의 들을 때만 해도 이분이 의료보험료를 월 900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더 늘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로존의 태양이신 최선미 스폰서님 이전 얼굴도 나쁘지 않으셨어요. 예쁜 얼굴이셨어요. 근데 훨씬 더 부자가 되니까 풍겨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분홍분홍 하다가 해야 되나요? 굉장히 더 럭셔리하게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송희정 스폰서님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에 바로 사업에 결단하고 뛰어드셨던 분. 본인이 원래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보셨지만 와 앞으로 내가 가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이게 더 나아. 잘 나가던 부동산 실장을 그만두시고 앞으로 존을 와서 이제 더블 다이아가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원주 해피하우스의 수장이신 김인혜 스폰서님. 30세 때 얼굴보다 42세 때 얼굴이 더 예뻐요. 지방 이식을 굉장히 그러니까 병원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지방 이식하고도 피부가 생착돼서 꺼지는 거 이것 때문에 다시 병원 가서 또 지방 이식하고 이걸 반복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병원 안 가십니다. 루비셀만 써도 굉장히 많이 차올랐어요. 저도 차오른 것처럼 이래서 제가 이 흉터가 없어진다는 걸 이분이 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차올랐거든요. 그리고 모공 없애기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죠. 모공은 한 번 늘어지면 끝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팩 사용하셔가지고 모공을 굉장히 많이 줄게 만들었죠. 본인이 그거를 직접 증명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SNS에다가 나는 이 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올려서 실제 비포 애프터까지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주신 김인혜 스폰서님. 멋집니다. 이런 스폰서님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숙 대표님 언제나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강한 파워풀한 에너지로 제품을 전달하고 고객님들한테 항상 이제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안정숙 대표님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굉장히 많이 예뻐지셨어요.
뭐 눈이 커지거나 뭐 코가 오똑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로 이게 얼굴이 많이 처졌어요. 많은 분들이 예뻐지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라고 하는데 다이어트의 단점이 그거예요. 얼굴이 처져요. 이거는 병원 가서 뭐 실리프팅을 해. 실리프팅도 어느 날인가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벗겨집니다. 근데 루비셀만 써서 얼굴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알던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공장 다녀왔느냐, 의사 만났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김선민 대표님. 아토크림을 굉장히 애정하시는 분이시죠. 아토크림으로 피부 건강을 찾고 계시고 아토락 시리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김인혜 스폰서님의 파트너 분이신 이제 시연 대표님, 박시연 대표님은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앞으로 좀 비즈니스의 장점입니다. 자본금 들지 않고요. 점포 필요 없고요. 재고 필요 없습니다. 연구 개발도 필요 없고요.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망해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글로벌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개 정도의 국가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중에 이제 프랑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화장품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죠.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에도 아프로존의 루비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회장님의 이제 어떤 그 멀리 보는 이런 기업 정신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 인증을 받은 것과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이 간다고 봐요, 저는. 100년을 갈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녹색 인증을 받은 건물을 만드신 거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더 밑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베푸는 것도 회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앞으로존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하나가 있어요. 찍고만 시스템. 사진을 찍고 뿌리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수하고 기초 화장품을 손으로 얼굴에 바르지 않고 문지르지 않고 에어브러쉬 넣고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런 기초 화장품 본 적 있어? 신기하지? 스킨, 로션, 세럼, 에센스 여러 가지 기초 화장품 바를 필요 없이 한 가지 앰플만 사용하면 돼. 간단하지? 매일 쓰는 루비셀을 6개월 뿌리면 5년 전으로 어려지고 1년 뿌리면 11년 전으로 어려지는 그런 화장품 본 적 있어? 대박이지? 무이자 6개월 되는 카드 알려줄게. 나 믿고 써봐. 이게 중요해요. 나 믿고 써봐. 나는 사용한 지 얼마나 됐는데 각자 이제 사용하신 기한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책임지고 예뻐지고 어려지게 만들어줄게. 우리 같이 예뻐지고 돈 벌자. 카드 어디 거 써?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이은혜 스폰서님께서 제가 막 혼자 너 못 썼어? 나 루비셀 썼고 이거 얼마짜리고 얘기해도 사실은 팔리긴 했어요. 근데 이은혜 스폰서님 저한테 경고를 딱 하셨죠. 그러면 안 돼.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지키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루비셀이라는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왜 하시면 안 되는지. 어느 날인가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오신 네일샵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아산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는 루비셀 다 아니까 그냥 제품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했어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제 블로그랑 다 찾아봤다 하더라도 테스트 받으신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아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네일샵에 오는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앰플을 주면서 쓰라고 줬답니다. 몇 병을. 써봤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분이 와서 막 두두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럼 당연히 그분한테 쓸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전문가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절 찾으신 거예요. 아, 이분은 전문가 같아. 뭔가 좀 뭐 화장품에 대한 명연 반응이라든가 뭐 화장품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막 쫙 올려놨더니 제가 전문가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화장품 상담 전문가도 갖고 있거든요. 1급 자격증을. 그래서 그것도 제가 쫙 올려놨어요. 저에 대한 PR을 딱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면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전달한 그분을 제껴두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세트를 구매하셔서 실버가 되셨습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강하게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요. 함부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려줄게. 루비셀의 루자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루비셀 이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거 쓰는 사람 본 적 있어. 또는 나도 그거 써봤어. 들어는 본 것 같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쓰고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을 줘요. 쟤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를 둘째를 치고 우리 왜 어디를 가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그냥 동네에 있는 고깃집 안 가고 더 맛있는 집 찾아가잖아요. 맛집 찾아가요. 그리고 병원 갈 때도 어느 병원이 더 잘하는지 찾아보고 가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본사 가서 교육받은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본사 가야지만 부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본사 가서 들은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든 거고 이 회사가 비전이 이렇구나. 가서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언니 그 회사 가보니까 대박이더라. 언니 이게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건데 원액이 5%가 들어간 거래. 대박이야. 이런 거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일단 전문가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은 안 가도 돼요. 본사까지 안 가도 되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사 가서 한번 받아봤죠? 본사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는 정보들도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온라인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줌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에듀에서 얼마든지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이제 루비셀 해피하우스 유튜브 계정에다가 다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문가가 되면 내 시장을 만들 수 있죠. 이제까지는 루비셀이 7초에 한 병씩 팔렸어요. 오직 입소문만으로도 3천만 병이 팔렸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익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시장성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존 보상 플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월급 받는다고 하죠. 앞으로존은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1일부터 15일까지 한 거는 이제 당월 말일에 나오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거는 2월 15일 날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수당을 받아도 매출은 무한 누적이 되고요. 후원 매출 누적, 직급, 여행, 보너스, 벤츠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급 적용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욕심껏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직급 강등이나 유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나는 다이아예요 얘기하지만 돈은 골드 수준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급이 강등되거든요. 기존 매출 유지를 못하면은 떨어져요. 근데 이름은 다이아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다이아 되면 그냥 쭉 다이아고요. 한 번 골드 되면 그냥 쭉 골드입니다. 매출하고 상관없어요. 골드 하고는 난 힘들어서 좀 쉴래. 쉬셔도 돼요. 쉬셨다 나와도 그 사람은 골드입니다. 받는 수당도 골드. 한 명 소개할 때마다 4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직급에 대한 유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모든 수당은 PV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직급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당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시스템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돈을 받으려면 기본 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에이전트 판권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전트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에이전트 판권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페셜 포효팩을 구매하는 겁니다. 스페셜 포효팩은 총 191만 4천 원짜리를 할인해서 159만 원에 받아갈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6개월씩 할인된 할부가 되는 카드들이 많죠. 지금 이제 8개월까지 할부되는 하나카드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월 26만 5천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6개월로 할부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추천인 소개 시 5%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스페셜 포유팩을 내가 구매를 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똑같이 스페셜 포유팩을 전달을 했어요. 일기수 이내에. 이거 꼭 일기수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실버가 됩니다. 원래 실버가 되는 방법은요. 내가 3개월 이내에 누적 PV를 160만 PV를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팩이랑 포유 앰플 10박스가 되어 있는 2697 세트를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비즈니스 C하고 스페셜 포유팩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 294 세트를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해도 아까 그 방법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버를. 나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로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는 빠르게 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로 갈래 라고 해서 실버 판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고 보더란 사실 내가 제품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실버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제품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더 유리하시기는 해요. 그러면은 내가 실버일 때와 에이전트일 때 보상을 제가 이거는 직접 추천을 한 걸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에이전트인 상태에서 실버 패키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쭉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는 이거 살래. 이게 훨씬 더 제품이 많아가지고 훨씬 더 싸네. 라고 이 사람 나는 에이전트 패키지 샀지만 이 사람은 실버 패키지 샀어요. 그럼 나한테 8만 원 들어옵니다. 네. 내가 제품 구매한 거랑 그럼 나도 그거 살래 라고 에이전트 패키지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이 들어와요. 네, 내가 실버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내가 실버예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실버 패키지를 전달을 했을 때 나한테 16만 원, 2배가 들어오죠. 에이전트는 8만 원 들어온다는 거. 내가 골드가 됐어요. 이 골드부터는 확 세집니다. 회사에서 골드 본격적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골드는 한 달 누적으로 160만, 160만, 160만 3렉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하 밑에 어느 쪽으로든 320만 PV가 맞춰지면 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골드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누군가한테 하나 딱 전달할 때마다 실버 패키지 전달하면 40만 원씩 들어옵니다. 대박이죠. 2명한테만 전달해도 80만 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거 계획만 잘 짜면요. 골드 내가 D급이 돼 있는 순간부터 웬만한 사람들 월급만큼 벌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꽤 쏠쏠하게 벌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가 되면서부터는 에메랄드 이상부터는 직접 판매 수당이 56만 원이 됩니다. 2명한테만 전달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메랄드 이상으로 직급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드까지는 사실 수당이 5가지예요. 에이전트는 1가지, 실버는 2가지, 골드는 5가지, 에메랄드는 11가지. 1가지 받는 것보다는 2개 받는 게 낫고 2개 받는 것보단 5개 받는 게 낫고 5개보다는 11개 받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겠죠.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전달했다가 우리가 흔히 총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빈자에 있는지 부자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중에 가장 이제 저는 딱 이렇게 와닿았던 거는 뭐였냐면 부자들은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쓸 때. 그래서 허튼 데다 돈 안 써요. 근데 빈자들은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오락에 집중해요. 나를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을 버는 데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사람 사업자로 미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선택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부자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돈 버는데 투자를 할 수 있고 돈 버는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절당했을 때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아직까지는 생각이 많이 안 끼어있는 거예요. 101번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 진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죽음까지 가는 길에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선택하는 시간과 선택에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운전 중이라서 항상 이제 썸부님 최선미 트리플 다이아몬드님께서 애프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솔직히 이 사업이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뿌려서 돈 버는 사업이야?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해서 쉽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쉽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방 포기도 금방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품 하나 샀는데 뭐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하셔서 나의 5년 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기적으로 보는 목표와 장기적으로 보는 목표를 꼭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이 당연히 들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무조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따라오는 보상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힘이 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봐요. 나보다 이제 뭐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안 된 사람,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받는 편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네, 아직 저희 근데 중요해요. 저는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위인전 같은 거 있죠. 요즘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설 수 있었던 가장 최초의 여성 시민 운동가가 있어요. 그런 위인전 같은 거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서전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스스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되는데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된다,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번 주에 저희 목요일 날 골드 아카데미 갔을 때 80살 되신 에메랄드, 한경숙 에메랄드 그분이 같은 노인들,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언제 죽지? 누구 죽었대?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오히려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정숙 대표님과 김재희 대표님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예쁜데 왜 안 돼? 지금 젊은데 왜 안 돼? 젊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80살 먹은 한경숙 에메랄드님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자신감을 더 갖고 내가 나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더 열정적인 하루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의 진행이 이제 지금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1시간 정도. 이 1시간 동안 김재희 스폰서님께서 열심히 지금 갈고 닦으시면서 준비하신 이제 자료로 알려주셨고요. 또 저희 김인혜 스폰서님께서 더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진행도 하고 시스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희 이제 3명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민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지금 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춰서 잘 들었다는 그런 표시가 더 많이 저희 스폰서님한테 힘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화요일이지만 지금 아직 계속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삶 속에 루비셀뿐만 아니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안녕!